어쨌든 그렇고요. 자, 이 조직에서는 위계적 서열이 없습니다. 팀장과 팀원들이 있지만은 뭐 팀원들 사이 어떤 위계 조직 같은 것 없고요.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출퇴근 시간의 규정도 복장에 대한 규정도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결국은 어떤 불필요한 규칙이나 규정에 따라서 개인의 창의성이 억압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겁니다. 자,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창의성을 끌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구조인 겁니다. 자, 그리고 또한 중간 단계가 없습니다. 보통 관료제 조직이 가진 특징 중에 하나는 중간에 많은 처리 단계들이 존재하는 건데 그런 중간 처리 단계들을 다 생략하고 중간 결제 없이 최고위층에게 직접 보고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요것 타임머신 팀이 가장 대표적으로 관료제 조직에서 벗어난 새로운 조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자, 이것의 특장은 결국 뛰어난 점은 결국은 이것이 개인의 창의성을 발휘하고 그리고 이제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측면들이 존재하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다음 자, 바에서는 자, 재택근무 확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까지 일하고 딱 정해진 책상에 앉아야 되고 이렇게 회사에서 업무 장소와 시간을 규정해 주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자, 그렇게 딱 정해진 규정이나 규칙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유연하게 직원들이 이제 집에서 일하기를 원하면은 집에서 일하도록 하고 집에서 일하니까는 당연히 이 업무 시간도 자기가 규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유연하게 업무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바뀌어가는 현상. 결국은 이 관료제 조직의 엄격한 규칙 같은 것들이 이제 유연해지는 새로운 조직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가상회사. 자, 보통 이 큰 조직들은 자기 내에 필요한 모든 일을 처리하기 위한 조직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다 뽑아서 직원으로 데리고 있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 가상회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업무가 있을 때 그 업무 처리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들은 자기 이제 조직원으로, 그러니까 이 자기 구성원으로 데리고 있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다 이제 다른 회사 내지는 다른 가상 조직에 맡기는 거죠. 그래서 상근 직원 없이 전문가들을 가상 직원으로 고용하여 최고의 선물을 볼 수 있는 회사, 이런 것들이 가상 회사입니다. 일종의 아웃소싱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회사 조직 안에서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이제 회사 외부의 프리랜서들이나 아니면 회사 외부의 어떤 전문가 집단 같은 것에 그 업무를 위탁하는 그러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결국 이런 방식은 그 일을 할 사람들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많이 그 일을 하도록 할 수 있고 필요 없는 상황에서는 그 일을 안 주는 이 어떤 업무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어떤 유연한 조직 구조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쭉 훑었는데 지금 되게 여러 가지 사례가 나왔지만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되게 단순합니다. 이 관료 조직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조직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이제 특장들을 살펴보면은 일단 빠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조직 구조가 중간에 위계 서열들을 다 생략하고 최고 경영자와 이 구성원들, 팀원들 사이에 이런 관계를 중심으로 구축되기 때문에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변화된 환경 속에서 이 경직되어 있는 조직 구조를 갖추지 않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 구조를 갖췄다라는 것.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결국은 어떤 창의성 같은 것들이 발휘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 이 특장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정리해서 써주면 될 거고요. 자, 이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제시하면 R을 중심으로 비판을 해야 되는데, 자, R을 바탕으로 하라고 했으니까는 R에 나오는 내용을 딱 봐야 됩니다. 그걸 딱 적용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관료제 조직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기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하잖아요. 충실히 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은
조직의 생리를 되게 잘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자기 맡은 일을 제일 잘하는데 그 이외에도 사실은 사람이라는 게 주위 둘러보고 사람들하고 술도 마시고 이러면서 분위기 파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상황에서 조직의 생리를 잘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구성원들이 이런 지식들을 동원해서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불이 났다. 그러면 그 불이 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서로 상의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거죠. 자, 그것들을 이제 윗사람들이 잘 모른다 하더라도 아래에 있는 구성원들이 다 그것들을 해 나간다는 겁니다. 사실은 관료제도 조직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고 한 부분의 또 이면에는 이러한 장점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이것이 조직 구조가 바뀌면 그런 특성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답니다. 지금 위에서 봤던 이 다른 새로운 조직 구조들은 되게 유연한 조직입니다. 유연한 조직인데 이 유연한 조직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 일단 실리콘밸리 공장의 사고 이런 것들이 났을 때 직원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사고를 처리하지 못합니다. 왜? 잘 모르니까. 생각해 보세요. 쉽게 고용하고 쉽게 해고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한 조직의 구성원들은 이 뭐 10년, 20년 동안 그 조직에 계속 있었던 사람들과는 다르게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이 전체 조직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다 보니까는 판단을 못하고 이렇게 우왕좌왕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일단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을 거고요. 다음, 브리티시 항공사의 파산. 자, 직원들이 자기 이익만 중시하고 애사심을 보이지 않음.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죠. 10년, 20년 동안 계속 회사의 직원으로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회사의 애사심을 갖고 자기에게 피해가 된다,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고용하고 쉽게 해고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런 애사심을 보일 이유가 없죠. 언제든 잘릴 수 있는데 왜 그럽니까? 자기 이익만 철저하게 챙기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생기는 문제 같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자, 수업 앞부분에서 이 관료제 같은 것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수업을 했는데, 근데 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장점, 긍정적 지점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이제 살펴서 이제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오늘날 이러한 종류의 합리성이 일반화된 것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명백한 그런 장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비판을 공부했다고 해서 비판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단순한 생각 아닙니다. 장점이 있는데 장점을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점, 한계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한 거고요. 이런 측면과 이런 측면이 다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그러한 이론적인 틀을 오늘 공부를 한 겁니다. 자, 이제 이러한 개념들 같은 것들 충분히 숙지하도록 해주세요.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이제 요것과 연결해서 과학기술의 문제를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